안녕하세요, 물상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렌즈를 바꿔서 이렇게 화각이 좀 넓게 잡히겠습니다. 전에부터 단렌즈를 쓰니까 50mm 단렌즈를 쓰니까 이 얼굴이 너무, 안 그래도 인물도 없는데 너무 달덩이처럼 나와서 보시는 분들이 괴로우실까봐 요번엔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가 계속 왔었는데 이제 비가 좀 안 오네요.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오즈모 액션 카메라입니다. 요 상자 보이시죠? DJI 케이스. 개봉기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개봉기를 했기 때문에 열면은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상단부에 액션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에 작은 가게 보시면, 요 작은 가게 보시면 이렇게 붙이는 케이스 홀더 부분도 있고, 얘는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이거 보관하게. 그리고 사용 설명서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진짜 이걸 보려는 정도의 정말 시력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보려면. 그 다음에 QR 코드 이렇게 사용 설명서. 그러면, 그리고 요 밑에 삼각대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거고, 요거 하우징이 들어 있습니다. 하우징이 뭐냐면, 기존 액션캠들은 밑부분에 보면 홈이 있어서 바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게 없고 배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꽂을 수 없어서 일종의 하우징, 이렇게 끼우는 하우징에 넣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옛날에 액션캠들에 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외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각대는 안 들어있어요. 나사하고는 요까지는 들어있습니다. 요까지 하우징에 끼우는 요 볼트랑 하우징, 요 삼각대는 제가 설명상 들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꽂은 거고요. 보시면 오즈모 액션은 전면이 셀피가 됩니다. 이 상당히,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카메라. 이게 정말 유용한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게 다시 두 번 터치를 하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화면도 밝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낮에 햇빛이 쨍한 곳에서 핸드폰을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잘 보입니다. 상당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품 외형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앞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 뭐냐? 렌즈 필터 같은 겁니다. 우리 카메라 처음에 사면 UV 필터 끼우듯이 요 렌즈를 보시면 약간의 어안성 있죠. 그러니까 광각 카메라인 거죠. 볼록한 요거를 보호하기 위한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지문 묻는다. 네, 다시 닫을게요. 이 제품은 자체가 11m 방수가 됩니다. 11m 방수. 11m 방수가 뜻하는 거는 어떤 하우징을 끼우지 않고, 우리 전에 옛날 액션캠들 이렇게 케이스를 씌워서 물에 들어가야 됐죠. 그래야지 방수가 되고 했지만 얘는 자체적으로 11m 방수가 지원이 됩니다. 이걸 들고 바로 물에 들어가도 됩니다. 물론 깊숙이 심해에 들어가는 다이버 분들은 자체 내 방수 하우징이 나오니까 그건 다시 사시면 되고,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에 들어가서 놀 때 소리가 거의 안 들어가죠. 하우징을 끼우면. 그렇지만 얘는 물속에서 물속 소리도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꺼냈을 때 꺼내자마자 떠드는 사람 말이 바로 숨이 다 잘 됩니다. 물이 빠진과 동시에.
상당히 좋죠.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케이스, 물론 지금 고프로도 다 나오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셀피, 신의 한 수인 셀피가 된다는 거. 이걸 자기 얼굴과 보는 거, 지금 이 6D 마크 2도 사실은 액정이 옆으로 있으니까 제가 약간 옆을 보는 눈이 되는데 정면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정면을 보면서 화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셀피로. 이게 상당히 자기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버나 어디 놀러 갔을 때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얼굴이 같이 담겨졌을 때 그 영상이 더 뜻이 있겠죠. 저는 여기 상당히 셀피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자체 내 하우징 없이 비 올 때 특히 아웃도어 할 분들 하우징을 또 끼워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얘는 그냥 그대로 달고 다니면 비를 맞고 물에 빠져도 그대로 찍히고 영상이 정말 잘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걸 타고 카약을 급류 타기를 한다는 분이나 래프팅,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아웃도어를 하시는 분들 암벽 등반, 등산, 모든 아웃도어에 최적화가 되어 있죠. 액션캠 자체 태생이 그렇습니다. 이게 DSLR 카메라의 모든 것까지 커버하지는 할 수는 없죠. 당연히 DSLR은 더 선명하고 화질도 좋고 음질이나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위한 아웃포커싱이나 어떤 흔히 보케를 이용해서 영상미를 뛰어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전 초점이죠. 초점이 전부 다 올라운드 전 초점이기 때문에 어디를 돌려도 초점이 다 맞고 초점에 대한 스트레스 없고 그 다음에 환경이 넓어서 좋죠. 사진이나 이런 좋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 사용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브이로그, 스포츠 여러 가지 종류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입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피, 자체 방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락스테디, 이게 손떨림 방지, ESI 손떨림 방지입니다. 제가 기존에 액션캠을 갖고 있으면서 뭘 썼느냐면 이게 짐벌입니다. 삼축 짐벌 아시죠? 이 짐벌, 이 짐벌을 해서 스마트폰이나 짐벌을 달아 가지고 손떨림 영상, 왜냐면 지금 이게 너무 액션캠이나 핸드폰을 들고 특히 카메라도 손떨림 방지 없는 거 들어있으면 이게 보는 사람도 멀미가 납니다. 이게 너무 걸으면서 찍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영상미도 좋지도 않은 뿐더러 이렇게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근데 고프로에 이제 들어있죠.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저는 고프로가 없지만 다른 분들 비교하신 걸 보니까 얘 손떨방 기능이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더 격렬한 움직임에 얘가 좀 더 이렇게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6D 마크 2를 하면서 이거죠. 이런 짐벌, 대형 짐벌이 있습니다. 그게 한 80만원 돈 정도 합니다. 그걸 살까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얘 기술을 본 순간 느낀 게 뭐였냐면, 향후에 큰 DSLR도 전자식 손떨방, 전자식으로 제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광학식이 제일 좋겠지만 전자식으로도 이 정도의 손떨림을 보정하면 향후에 나오는 DSLR 카메라에 이 기술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 짐벌은 아까처럼 똑같은 용도로 찍기 위해서 이런 걸 들고 큰 걸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요렇게 본체로만 촬영이 손떨림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카메라들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벌 구입을 포기를 하고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자체 내에 작은 브이로그로 하려고 요걸 샀었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 카메라나 제 200D도 있지만 200D도 작지만 그래도 외장 마이크를 달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큽니다. 그래도 거기도 삼각대 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들고는 또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솔직히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저는 뭐 그런 얼굴이 이렇게 두꺼운 유튜버가 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사실 들고 나가면 이목을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얘는 들고 다닐 때 사실 요렇게 살짝 들고 있거나 살짝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고 가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눈치를 거의 못 채더라고요. 그만큼 시선을 안 끌고 좋습니다. 이게 촬영하기도 간편하고, 그 영상미를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얘랑 DSLR 겸용을 해서 쓰시면 좋죠. 그래서 저는
여행이나 이제 갈 때는 큰 6D 마크 2는 중요한 행사나 뭐 이런 데 들고 다니겠지만 200D랑 얘랑 미니멀하게 두 개 가지만 들고 가든지 아니면 최후에 가져갈 수 있다면 얘만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스포츠 액션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 그런다면 이 물건이야말로 그냥 액션캠 말 그대로 최저가가 된 거죠. 이렇게. 자, 외형에 대해서 그럼 말이 조금 빗나간데 외형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여기가 파워 버튼, 요게 녹화 버튼, 그 다음에 요게 보시면 퀵 버튼. 그러니까 이게 F1, F2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어떤 여기에 여러 가지 설정을 넣어 놓으면 누르기만 하면 바로 변화가 되는. 그러면 이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액션캠이 작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놨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짝캠보다도 더 작은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전면 이게 열립니다. 저는 이 오즈모 액션에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직구든지. 요게 뭐냐면 렌즈 보호 필터입니다. 이게 쇠 재질로 되어 있고 요 부분에 이렇게 잠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왜 필요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외에 나갔을 때는 햇볕이 광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찍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프레임 수가 200일 이상 넘어가게 되면 120 이상만 넘어가도 뚝뚝뚝 이렇게 너무 빠르게 이 초당 프레임이 잡히기 때문에 블로우, 그러니까 잔상 효과가 없어서 스피드감이나 이렇게 영상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때 뭘 쓰냐면 카메라에서는 ND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빛을 일단 선글라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글라스를 끼워 가지고 강제로 빛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빛의 광량을 떨어뜨려서 적정 스피드를 값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ND 필터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 ND 필터 종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주문을 해놨습니다. 이 ND 필터는 야외에서 찍을 때 광량이 아주 밝은 곳에서 자연스러운 역동적인 동작이나 잔상을 얻을 때는 ND 필터가 꼭 필수이기 때문에 강제로 빛을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선글라스를 끼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신의 한 수죠. 이거 고프로에 없는 거. 제가 구매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도 요겁니다. 셀피 카메라. 그러니까 이거를 켜시면 전면 카메라. 이게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 카메라를 다시 이렇게 넓게 해서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밝은 낮의 주광에서도 이게 상당히 잘 보입니다. 이 셀피 카메라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6D 마크 2 외에도 제가 구매하게 된 동기가 이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러니까 전면을 볼 수 있게 셀피가 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구매를 한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서 찍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 분들이나 그냥 감으로 찍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화각을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구도에 어떻게 찍히고 있고 내 얼굴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면서 찍는 게. 이게 아마 오즈모 액션의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끄면은 이렇게 끄고 다시 켜면은 처음에 설정되어 있던 촬영 값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켰고, 자 보시면은 요 뒤에 보이시죠? 요거를 손가락으로 두 번 톡톡 클릭하면 전면으로 셀피가 전환이 됩니다. 이 셀피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끊고 간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 화면은 이쪽을 녹화를 하다가 셀피를 찍으려면 녹화를 중단하고 돌려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장단점을 다시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일단 이거 끄겠습니다. 끄면은 여기 불이 들어오고 전체적인 외형 마감은 플라스틱이지만 쇠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재질이. 저는 이게 플라스틱 같지 않고
쇠 있죠. 주물 쇠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재질이 일단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 한번 볼게요. 배터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착탈식입니다. 배터리가 여기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액션캠들 보면은 이렇게 되면 방수가 안 됩니다. 이게 보이면은 이거를 잘 꽂으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두 군데를 양쪽으로 꽉 누르면 전면에 붉은색이 안 보여야지 배터리 케이스가 요게 잘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붉은색이 안 보여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방수 이 자체로 얘는 11m 방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우징을 끼우지 않고 자체 내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존의 액션캠들은 물놀이를 갔을 때 방수캠을 씌우면은 소리가 거의 안 들어가죠. 왜냐면 방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다른 유저들이 사용한 거 보면 물속의 소리도 녹음이 됩니다. 물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때 물이 빠지고 나면서 그 주위의 소리들이 다 들어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찍히겠죠. 물에서도. 이게 또 제가 또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액션캠으로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릴 건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걸 구매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잘 나타날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재미로 남겨두고, 여기 보시면 발열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김이 나오고, 이게 열이 상당히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단점 중에 요 링이 따끈따끈합니다. 열이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고프로는 어느 정도 열을 받으면 다운이 돼 버립니다. 촬영이 중간에 녹화가 안 되고 다운 버리는데, 얘는 다운이 안 됩니다. 메모리가 다 찰 때까지 뜨거워도 다 문제없이 녹화가 다 됩니다. 내구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발열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다운되지 않으니까 촬영이. 고프로는 그게 단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킥 버튼 간단합니다. 구조는.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세세하게 얘기 드리고, 겉으로 외관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부분, 요게 지금 요 부분이 여기 입구를 막으면서 실링으로 방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USB-C 포트 단자,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 들어가는 슬롯,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C타입 충전도 되면서 충전되고, 그 다음에 요게 메모리 슬롯 카드를 넣고 요렇게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면 방수가 되겠죠. 킥 버튼은 뭐냐면, 이 킥 버튼은 자기가 쓰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F1, 3 이렇게 있죠. 기능 키를 넣는 거죠. 자기가 자주 쓰는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게 한 번만 눌러줌으로써 그 기능으로 바로 접근하죠. 뭐 가령 1080 HD로 찍다가 나 4K로 찍고 싶다면 누르면 바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찍다가 스포츠 찍다가 이 부분은 내가 120배 슬로우 모션으로 찍고 싶다 할 때 또 일일이 이거를 눌러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뚝뚝뚝뚝뚝뚝 누르면 그 기능으로 바로 접근을 하는, 아주 상당히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촬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버튼인 것 같아요. 액션캠 원래 자체가 단순한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외형상에서 아주 특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품 외형은 어느 정도 대강 설명을 드렸으니, 이 리뷰들은 상당히 리뷰어가 많으니까 제가 하게 되는 본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모양새도 디자인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고 기능도 좋고.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켜시면 이 매뉴얼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사람 모양은 이제 설정, 그 다음에 햇볕 모양은 이제 광량 조절, 그 다음에 락 장치 세부 설정, 그 다음에 여기 흔들림 방지 같은 거 있죠. 여기 액션캠을 이렇게 뒤집어서 촬영했을 때도 화면이 돌아갑니다. 바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참, 요거를 스크롤을 밀면은 다시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거꾸로 했을 때 화면이 돌아갑니다.
요 기능.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땅바닥으로 쓸고 가는 샷 있죠. 이렇게 쓸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무빙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빙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보시면 또 음성 지원이 됩니다. 음성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트 레코딩. 네, 촬영됩니다. 스탑 레코딩. 네, 레코딩이 멈췄죠. 그다음에 스위치. 예, 절면 셀카로 스위치. 스크린. 예, 스위치나 스크린이란 단어 둘 중에 하나를 써도 셀카가 전면이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잘 보시면 스크린. 네, 돌아갔죠. 스위치. 네, 돌아간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어떤 기능에서 좋냐면 다시 한번 더 마지막 셧다운. 음성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손발을 쓰고 있는 스포츠를 하거나 이럴 때 이거를 메뉴를 누를 필요 없이 음성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됩니다. 그 대신 이거는 좀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잡음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조금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인식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나름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게 코스트코 촬영을 한 게 있습니다. 장보러 가면서 코스트코에서 사람들이 이목을 얼마나 안 끌면서 촬영을 잘 할 수 있는지 코스트코 쇼핑한 거를 다음 부분에 이제 영상 다음 부분에 제품에 대해서는 외관이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안에 뭐 기능 설정이라든지 사용상 편리한 점, 단점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사용기는 여기까지 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공감을 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이런 것들로 해서 더 이제 힘을 내어서 더 좋은 영상, 더 많은 제가 찍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꼭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